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클리프 브리어 대 이제 아탈란타. 자, 챔피언스 리그 이제 너가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입니다. 자,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큰 결장자는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루크먼을 좀 비롯해 좀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많은 그런 좀 아탈란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브리어에 비해서는 좀 전력 누수가 크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선 이제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맨시티전 포함 원정 3연전을 치르면서 이제 한 경기도 이기지 못하며 이제 부진한 좀 모습을 보이다가 직전 이제 리그 경기에서 좀 승리를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 5달 가까이 무패 행진 중으로 굉장히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을 정도로 확실히 좀 홈에서는 이제 더더욱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 네,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처럼 좀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베로나 상대로 원정에서 5대0 대승을 좀 거두며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네. 자,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정에서는 3경기 연속 이제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공격 흐름이 좀 나름 좀 좋은 편이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좀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요 경기 그래도 뭐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뭐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수비에 집중해 안정적으로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그에 반해 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라인을 올려 이제 좀 공격적인 좀 플레이를 이제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에서 고려했을 때는 이제 이번 경기 그리고 이제 좀 양팀의 좀 플레이가 좀 다소 좀 상반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한번 좀 보여지고. 자, 그리고 이제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원정과 달리 일단 뭐 최근 좀 홈에서의 수비는 많이 좀 견고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근래 뭐 홈에서 유벤투스 상대로도 단 유스팅 1개밖에 허용을 안 하면서 이제 무난히 좀 클린시트 경기를 좀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좀 홈에서의 그런 지금 뭐 브리어의 좀 수비는 많이 좀 단단한 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최근 뭐 유벤투스전에서는 뭐 수비에서 굉장히 좀 견고한 모습 보이긴 했지만 공격에서 역시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이며 이제 그 경기가 좀 0대0 무승부로 좀 끝나긴 했습니다. 자, 다만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현재 좀 브리어의 그좀 홈에서의 좀 수비가 좀 견고한 편이다라고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봐요.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원정에서 공격 흐름이 좋은 아탈란타라고 해도 홈 클리프 브리어의 수비를 공략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뭐 브리어가 홈에서는 5달 가까이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1차전은 그래도 브리어가 아탈란타의 공격을 좀 잘 틀어 막으면서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브리어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클리프 브리어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어느거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뭐 브리아가 이제 좀 결과를 좀 만드는 양상으로 좀 흘러갔을 때는 좀 다득점보다는 이제 브리어가 아탈란타의 공격을 좀 틀어 막아서 이제 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요거는 뭐 저득점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브리어 대 아탈란타 경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노르테 이제 AC 밀란. 자, 일단 페노르테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뭐 AC 밀란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무사와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에메르송 등이 좀 결장 중이 좀 밀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양 팀 다 지금 뭐 중원에서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편이다라고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원정 3연전에서 전패를 거두며 이제 하락세를 좀 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스파르타 상대로 홈에서 3대 0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는 좀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이번 AC 밀란전을 앞두고 이제 페노르트의 그런 프리스트케 감독을 이제 좀 경질했기 때문에 지금 팀 내부적으로는 다소 좀 혼란스러운 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감독이 있었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지금 좀 경질이 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페이노르트 그리고 좀 팀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네, 이 점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네. 저거가 이제 이번 경기는 감독이 좀 공석인 상태에서 경기를 치른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영입하거나 떠난 선수들이 많아 이제 선수당 개편이 이제 좀 컸었고, 그러면서 이제 조직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런 이제 우려와 달리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지금 행복늘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슬픔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행복 슬픔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일단 뭐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뭐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제 많은 좀 영입과 좀 방출을 좀 하면서 좀 선수단 개편이 좀 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력이 좀 크게 떨어지질 않았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더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좀 무방하고, 그리고 이번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선수 중에서는 이제 페에노르트의 핵심 포워드인 그런 좀 산티아고 이제 히메네스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산티아고 히메네스 뭐 좀 더비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경기다라고도 말씀드려 보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점유율은 이제 좀 페에노르트가 좀 더 뭐 높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최근에 그런 페에노르트의 중원 장악력이 이제 이전처럼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상대팀한테 좀 페널티 박스 진입을 좀 쉽게 허용하면서 실점 위기가 좀 많았을 만큼 수비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현재 좀 공격이 무르른 그런 밀란의 공세를 페에노르트가 막아내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게다가 이제 뭐 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펠릭스와 그리고 이제 산티아고 히메네즈를 좀 영입하면서 이제 공격 옵션도 더 좀 다양해졌다고 좀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제 농구 볼크퍼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뿐만 아니라 뭐 현재 좀 흐름이나 경기력 모두 이제 AC 밀란이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래 갑작스레 이제 좀 감독이 좀 경질이 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점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 이번 경기는 뭐 제 아무리 좀 페이노르트가 홈이라고 해도 밀란 상대로 좀 결과를 좀 만들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경기는 뭐 그래도 좀 밀란이 좀 잡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AC 밀란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밀란 승 쪽 보는 경기. 아니면은 언오바는 요거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C 밀란 승에 2.55바로 농구부 가져가도록 할게요. 골키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농구부 골키퍼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나코 대 벤피카 경기. 자, 일단 뭐 양팀 다 최근 라인업과 좀 비교를 했을 때 네,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패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파리 상대로는 4대1 좀 대패를 좀 당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원정에서는 3연패 중인데 반해 홈에서는 좀 3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원정과 좀 비교했을 때 경기력 또한 이제 더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편차가 큰 그런 좀 모나코인데 이번 경기는 이제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른다는 점은 이제 모나코한테는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중 뭐 챔스에서 유벤투스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둔 경기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근래 뭐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에서 유벤투스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2대0 승리를 좀 거뒀던 전적도 있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일단 이 경기는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지금 이제 침투, 뭐 컵백, 역습 등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면서 좀 능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좀 공격들을 어느 정도 잘 살릴 것으로 봅니다. 일단 뭐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뭐 홈 원정 상관없이 뭐 굉장히 좀 공격 정리가 좋고, 그리고 모나코는 그래도 원정에서는 좀 공격이 좀 지지부진하지만 뭐 그에 반해 이제 홈에서는 뭐 공격 정리가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양 팀 다 뭐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좀 높을 수는 있다고 봐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자, 다만 이제 뭐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근 이제 뭐 핵심 미드필더인 그리고 이제 카마라가 좀 떠나게 되면서 좀 중원에서의 좀 무게감이 좀 많이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더욱더 좀 부각이 좀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카마라가 이제 좀 떠난 후부터 좀 중원에서의 좀 힘이 많이 떨어진 그런 좀 모나코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게다가 지금 여전히 좀 벤피카의 중원 장악력이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좀 모나코가 좀 중원 싸움에서 좀 밀릴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뭐 그러다 보면은 모나코가 이제 뭐 벤피카 상대로 주도권을 가지며 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풀어가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좀 흐름까지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두 팀은 뭐 작년 11월에 맞붙었었는데 이제 그때는 벤피카가 홈 모나코 상대로 이제 난타전 끝에 이제 3대 좀 승리를 좀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자, 뭐 그래서 약간 좀 요런 약간 요소들을 좀 다 고려를 했을 때 이 경기는 이제 뭐 벤피카가 원정이라고 해도 뭐 홈 모나코 상대로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벤피카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벤피카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벤피카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네,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벤피카 프랜승의 2.5 오버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셀틱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 자, 일단 셀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전 키퍼인 뭐 슈마이커 같은 경우는 이제 결장 의심이 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미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폰소 데이비스가 결장 중이에요.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셀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이제 리그와 챔스에서 모두 좋은 활약을 하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뭐 현재 이제 리그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좀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챔스에서는 쟁쟁한 팀들 사이에서 좀 살아남아 이제 플레이오프에 좀 진출하면서 만족할 만한 좀 성적을 좀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현재까지는 이제 리그와 챔스 좀 두 마리 토끼를 좀 잘 잡고 있는 그 좀 셀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게다가 지금 셀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무려 11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시즌 절반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홈에서 지금 패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만큼 이제 전체적으로 좀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홈에서는 지금 뭐 거의 좀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이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좀 셀틱이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미넨이 초반부터 공격을 주도할 것으로 보지만 일단 뭐 원정에서 지금 미넨의 수비는 좀 더더욱 좀 불안정한 편이고, 그리고 라인 또한 좀 비교적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넨 역시 좀 침투랑 역습 전개가 좋은 셀틱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 있다고 봐요. 그쵸?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미넨도 뭐 셀틱 상대로 충분히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지만 셀틱 역시 뭐 이제 좀 수비가 좀 불안정한 좀 미넨 상대로 어느 정도 좀 위협적인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면서 이제 좀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경기다라고도 좀 전해 들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대체로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것으로 봐요. 그쵸? 자, 물론 뭐 이제 양 팀의 좀 체급차를 고려하면은 당연 뭐 미넨이 더 우세할 만한 경기긴 하지만, 아까도 이제 언급했듯이 이제 이번 시즌 홈 셀틱이 이제 진 적이 없다는 점과 좀 더불어 미넨의 원정 수비가 좀 불안정해 리드 수성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를 지금 뭐 쉽사리 또 원정 미넨 사이드를 좀 보기는 배당 대비 뭐 그리 좀 메리트는 없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자, 물론 이제 이 두 팀이 이제 좀 붙고서 결국에는 이제 올라갈 팀은 뭐 미넨이라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번 1차전은 이제 셀틱이 좀 홈에서 충분히 좀 비빌 수도 있다고 좀 판단이 좀 되기 때문에 요 경기는 저는 미넨 승보다는 그래도 셀틱 2프랜승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뭐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1차전은 뭐 이제 홈에서 좀 셀틱이 좀 어느 정도 좀 비빌 것으로 좀 보지만, 2차전 바이에른 홈에서는 그래도 셀틱이 좀 많이 많이 좀 힘을 좀 못 쓰면서 이제 좀 미넨이 좀 진출하는 그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는 왜 승패 본다고 하면은 셀틱 2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셀틱 2프랜승 보는 경기. 안 그러면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셀틱 2프랜승에 3.5 기준 오버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일단 이제 챔스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EFL 챔피언십 경기 그 첫 번째 썬더랜드 대 루턴타운. 자, 일단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썬더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우세할 거라 평가받던 와포드전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기대 이하의 결과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리그 기준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3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득점력 또한 좀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것 좀 썬더랜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루턴타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9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긴 부진을 좀 겪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던 거와는 좀 무색하게 이제 현재는 강등권에 좀 머물면서 3부 리그로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번 시즌 좀 생각 이상으로 지금 많이 좀 추락한 그런 좀 루턴타운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요 경기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현재 지금 뭐 공수 밸런스가 무너진 거죠 루턴타운 상대로 좀 썬더랜드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좀 자기 페이스대로 좀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자, 그리고 현재 지금 뭐 루턴타운보다 썬더랜드의 그런 좀 공격 전개가 더 좋다 보니 그런 좀 부분을 좀 잘 살려서 이제 좋은 득점 기회를 더 이제 많이 창출할 것으로 봅니다. 자, 거기가 약간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는 이제 공격에서 좀 썬더랜드가 더 우세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루턴타운이 이제 직접 뭐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그 경기를 제외하면은 원정에서 매번 졌을 정도로 원정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작년 이제 9월 중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원정에서 이긴 적이 없을 만큼 지금 원정에서의 경쟁력이 지금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만큼 좀 원정에서는 좀 더더욱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 현재주 루턴 타운이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원정에서의 그런 많은 좀 약세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썬더랜드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네,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썬더랜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썬더랜드 승보는 경기 아니면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썬더랜드 승에 이제 2.5기준 오바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벌리 대 헐시티 경기. 자, 일단 벌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4달 넘게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고, 그리고 직전 이제 FA컵 경기에서는 원정에서 소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일단 뭐 이번 시즌 아직까지 홈에서 패가 없을 정도로 이제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저 벌리라고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홈에서는 3연패 중으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지만 반대로 원정에서는 3연승 중으로 지금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 좀 홈보다 이제 원정에서의 성적이 월등히 더 좋고, 그리고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이제 우승 후보 중 이제 한 팀인 좀 세필드 웬즈데이 상대로 이제 3대0 좀 대승을 좀 거두며 이변을 좀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분호영통님, 아이고 후원 이제 감사드립니다. 자, 물론 이제 뭐 헐시티가 원정에서 좀 3연승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3경기 연속 이제 뭐 원정에서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안정된 수비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헐시티가 좀 벌리의 공세 역시 좀 어느 정도 잘 막아낼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벌리가 이제 뭐 공격 전개가 뭐 대체로 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좀 원정에서 좀 헐시티의 좋은 수비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좀 그래도 틀어막을 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다만 뭐 근데 그래도 지금 뭐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뭐 6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인 그런 벌리고, 그리고 뭐 지금 뭐 전반적인 좀 흐름이나 경기력, 그리고 이런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도 헐시티보다는 벌리가 더 낫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벌리가 홈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확실히 좀 원정에서 지금 헐시티가 좀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홈 벌리 상대로는 이제 다소 좀 열세인 좀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근데 일단 뭐 벌리의 좀 저조한 공격력, 그리고 최근 좀 헐시티와의 상대 전적 좀 봤을 때 3경기 중 뭐 2경기가 무승부였을 만큼 좀처럼 승부가 잘 안 났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를 지금 뭐 벌리 승을 좀 가져가기는 좀 배당 대비 그리 좀 메리트는 없고 약간의 좀 리스크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벌리 햄무나 무승부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좀 가져가거나, 네, 안 그러면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네, 저득점 양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벌리 햄무알무에 2.5점 언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리머스 대 미럴 경기. 자, 일단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플리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무려 이제 리버풀이라는 대열을 좀 낚으면서 대이변을 좀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리버풀이 2군에 가까운 라인업을 기용하긴 했지만 그걸 감안해도 이제 뭐 리버풀 상대로 승리를 거둔 거는 이제 1승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플리머스 선수들의 사기를 증진시키는데도 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봐요. 아,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좀 직전 약간 좀 물론 이제 2군에 가까운 좀 리버풀이긴 하지만 그런 뭐 리버풀 상대로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둔 거는 이제 플리머스 선수들의 좀 사기 증진 및
이제 모멘텀 또한 이제 크게 좀 올라갈 만한 좀 요소가 있는 그런 좀 경기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지금 뭐 플리머스뿐만 아니라 미럴 역시 지금 4연승 중으로 상승을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접 뭐 컵 경기에서 비록 로테이션 위주로 돌린 그런 리즈가 상대긴 했지만 그래도 뭐 리즈 상대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흐름이 좋은 그중 양 팀의 좀 맞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쿠키홀릭 산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쿠키홀릭 산타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뭐 두 팀 다 이제 볼 점유율이 대체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어느 한 팀이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경기 템포는 좀 다소 좀 느리게 좀 진행될 것으로 봐요. 네. 아무래도 일단 뭐 미럴 자체가 뭐 원래 이제 좀 템포 자체가 좀 느린 팀이고, 그리고 이제 플리머스도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경기 템포가 좀 많이 느려졌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양 팀의 좀 특성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좀 진행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미럴이 현재 뭐 원정에서 3연승 중으로 원정 성적이 좋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이제 기준 전부 이제 플리머스 상대로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확실히 뭐 더 유리한 요소는 이제 미럴한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최근 좀 플리머스의 좀 흐름도 예사롭지 않고, 그리고 직접 뭐 컵 경기에서 리버풀 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일단 뭐 팀 내 사기가 이제 급증할 수 있고, 그리고 모멘텀도 확 끌어올릴 만한 요소도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플리머스가 이제 미러를 상대로 뭐 열세인 좀 상성을 깨고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소지사랑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소지사랑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 그리고 약간 뭐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뭐 미럴이라는 팀은 뭐 언제든 좀 득점력이 식어도 이상할 게 없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기복 있는 그런 좀 미럴의 좀 득점력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요거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상승을 깨고 플리머스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플리머스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플리머스 프랜승 보는 경기 내지 안 그래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리머스 프랜승의 2.2준 언더로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대 이제 블랙번 경기. 자, 일단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특히 일단 뭐 팀 내 이제 득점 1위 포워드인 조시마자가 이제 결장 중인 거는 이제 외엠 좀 공격 쪽에는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블랙번 역시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웨스트 브로미치뿐만 아니라 이제 블랙번 역시 좀 팀 내 주축 선수들이 좀 결장 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괜찮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핵심 포워드인 지금 마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좋은 공격력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만큼 확실히 좀 이전보다는 좀 마자에 대한 좀 의존도가 이제 좀 많이 좀 떨어졌고, 그게 오히려 좀 웨스트 브로미치한테는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영향으로 좀 이어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블랙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패 중으로 흐름이 좀 좋지는 못합니다. 네, 그쵸. 그리고 지금 원정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3연패 중으로 좀 저조한 원정 성적을 좀 거두고 있어요. 좀 그만큼 좀 최근 좀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은 좀 좋지 못한
블랙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두 팀 모두 지금 상위권에 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승점도 단 2점 차밖에 이제 안 날 만큼 양 팀의 성적 또한 이번 시즌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이제 중위권 정도 이제 위치할 거라 예상되던 블랙번이 이제 상위권에 좀 안착하면서 이번 시즌 블랙번이 꽤 많이 좀 선전한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다만 지금 뭐 승점이 비슷한 그런 양 팀이긴 하지만 최근 행보만 좀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가 훨씬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뭐 현재 지금 흐름, 뭐 경기력 이런 부분에서도 웨스트 브로미치가 더 낫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그래도 홈에서 좀 웨스트 브로미치가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경기를 좀 운영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이제 블랙번도 뭐 한때 6연승을 좀 거두며 이제 최상의 모멘텀을 좀 이어간 적이 있지만 현재는 좀 모멘텀이 좀 저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는 이제 큰 기복 없이 좀 페이스를 좀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웨스트 브로미치의 그런 좀 페이스가 현재 더 좋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일단 뭐 양 팀의 그렇죠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가 좀 크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여기 웨스트 브로미치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웨스트 브로미치 프랭승 쪽으로 웨스트 브로미치 죄송합니다. 웨스트 브로미치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브로미치 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어느만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로미치 승에 이제 2.5 언더로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9회 경기. 자, 일단은 이제 PL이 딱 한 경기가 있죠. 이제 에버튼 대 이제 리버풀. 자, 일단 뭐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머스 상대로 좀 패배를 했고, 그리고 리버풀은 뭐 이제 2군 라인업을 좀 기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2부 리그 최하위권 팀인 그런 좀 플리머스 상대로 좀 지는 구력을 좀 맛보긴 했습니다. 자, 다만 뭐 그래도 일단 뭐 리버풀 같은 경우는 뭐 주전들을 이제 잘 좀 관리를 해준 게 좀 클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모에스 감독의 좀 에버튼이 뭐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리버풀과는 여전히 좀 체급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원정이라 해도 저는 리버풀 승 쪽 보도록 할게요. 리버풀 승 보는 경기 그 2.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버풀 승에 이제 2.5 기준 오버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제 스완지 시티 대 이제 세필드 웬즈데이. 네. 자, 요거는 뭐 굳이 본다고 하면은 세필드 웬즈데이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내지 어느 하나 본다고 하면은 언더 저도 좀 양상으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필드 웬즈데이 대 죄송합니다. 세필드 유나이티드 대 이제 미들즈브러. 이름이 너무 좀 비슷하네요. 봤을 때. 자, 요거는 저는 세필드 유나이티드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들즈브러의 좀 최근 페이스가 워낙 좀 안 좋기 때문에 요거는 뭐 세필드 유나이티드가 그래도 충분히 좀 잡을만한 경기지 않나 싶어서 이제 배당 대비 세필드 웬즈데이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은 고배당으로는 햄무 보는 경기 어느 만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필드 유나이티드 승 고배당 햄무 어느 만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